안녕하세요. 엉클즈의 돈돈 주간경제 뉴스 해설 시간입니다. 자, 국내 경제와 금융들을 돌아보면서 엉클즈의 한마디 코칭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경제 금융을 공부하는 시간. 자, 국제경제 뉴스부터 좀 볼까요? 경기 살리려 무제한 돈 찍어내는 미국,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유가 되겠죠? 경제가 침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정을 투여해가지고, 돈을 투여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려고 미국이 돈을 찍어내고 있답니다. 물론 그냥 인쇄기에서 돈을 찍어내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관심 있게 들어보시죠. 지난 23일 약 600조 원의 돈을 의회에서 코로나 부양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예산을 쓰는 일들, 이런 것들은 꼭 대한민국도 국회에서 통과되듯이 미국에서도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죠.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 네 번째로 나온 경기부양책인데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600조 가까운 돈인데, 물론 이 돈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해야 되는데 해고하지 않도록 급여를 계속 줄 수 있도록 보전해주는, 대출을 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됐습니다. 물론 그 경기가 좋아지면 대출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무작정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돈들이죠. 물론 그동안까지 미국이 엄청난 돈을 쓸어부으면서 성인 1인당 약 150만 원, 자녀 1인당 약 6, 70만 원, 이런 재난 기본소득도 미국이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한국은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있지만, 뭐 회사채 등급이 떨어져 가지고 시장에서 잘 안 팔리면 그런 것들을 좀 보존해 주기 위해서 회사채 구입 비용, 이런 것들도 지원했고요. 문제는 지금 약 우리나라 예산의 50일 동안 우리나라 예산의 약 6배 정도의 돈을 이 경기 부양책으로 쏟아놓는데 아직까지도 더 해야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 2조 달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그런 돈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 정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그 재정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재정적인 여력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미국은 이런 반면에 그 개발도상국이나 경제 여력이 좀 시원찮은 나라들은 뭐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그 돈을 무작정 찍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빌려올 수도 없는 일이고, 재정적인 여력이 뭐 브라질이나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자체적으로도 힘이 안 되고, 미국처럼 독일처럼 굉장히 풍부한 반면에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또 자본주의의 어떤 반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 이런 뉴스 속에서 엉클조의 한마디는, 미국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렇습니다. 달러가 아직까지도 세계의 기본적인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이 통화를 달러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을 세계 각국에 있는 나라들이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그 달러를 미국에 빌려주는 거죠. 그럼 그 빌린 돈 가지고 미국은 자기네 나라 경기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탈리아나 멕시코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미국처럼 하고 싶어도 그 자기네 나라로 발행된 채권, 브라질 채권, 이탈리아 채권, 멕시코 채권을 사줄 수 있는 국민적인 여력이나 세계의 그 나라들이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채권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달러가 힘이기 때문에 달러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면 미국은 자신만만하게 전 세계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국 경기를 부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좀 약한 나라의 전형적인 브라질, 멕시코,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발행을 해도 사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서 경기 부양책을 쓰는데 조금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건 경기를 부양하려다가 더 큰 수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한다. 미국은 마음껏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좀 그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경제 뉴스 하나 볼까요? 코로나 충격으로 4월 수출이 24% 급감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4월 수출이 그 전년도 대비 또 1, 2월 달 대비 급격하게 4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 수출도 줄어들었지만 수입도 같이 줄어들었겠죠. 수입은 좀 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제가 한마디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출이 줄어든 건 그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을 사들일 나라의 수요 기반이 굉장히 약해졌겠죠.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봉쇄령이 내려지고 기업들도 조업을 단축하라든가 조업을 멈췄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그 기반들이 많이 무너진 게 이유가 되겠죠. 그렇지만 수입이 여전한 것은 내수도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생각만큼 크게 또 이것들을 충분히 좀 잘 활용한다면 다시 수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들을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출이 현실적으로 바로 줄어들긴 했지만 미래 수출이 그렇게 지금처럼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한 단면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굉장히 그 수출입을 통해 가지고 무역 흑자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그 무역 흑자가 멈춰섰습니다. 이제 적자가 나는 거죠. 뭐 적자도 날 수 있고 흑자도 날 수 있는데 굉장히 오랜 동안 흑자가 났던 것들이 이제는 좀 흑자인지를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입이 수출만큼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그 내수도 여전히 한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우리나라는 제조업들이 조업을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선 그렇게 타격을 심하게 입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 소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수입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도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3월 기준으로 주요국 수출을 보면 중국은 마이너스 6.6, 일본은 마이너스 11, 독일은 마이너스 3.5, 한국은 0.7%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감소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코로나 위기가 좀 잠잠해지기만 해서 경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다면 뭐 코로나 대처의 모범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에 맞게 상당히 많은 도약의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수출보다 적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상당히 희망적이다. 그 이유는 내수 시장이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정상화가 된다면 수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수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움직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조금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